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반등, 상승의 시작일까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FOMC 미국의 금리 결정일 이후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해석한 수급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증시는 단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상승이 단기적인 반등으로 끝이 날지 계속되는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마 판단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 판단의 기준을 잡아보기 위한 자세한 분석 준비해 봤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전략도 간단하게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리얼미국 주식에서는요, 단순하게 뉴스 분석뿐만 아니라 지표 발표, 주요 업종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쭉 봐드리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장 주요 뉴스 브리핑도 꼭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시청하시고요. 매주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날 일주일에 3번씩 관련된 뉴스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매주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시간 뉴스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실시간 리얼 주식 속보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텔레그램 주소 있거든요. 클릭하신 분들 접속하시면 무료로 실시간 뉴스들 확인할 수 있고요. 상단에 고정된 메시지 클릭해 보시면 증시의 고점과 저점을 알 수 있는 핵심 지표도 드리고 있습니다. 핵심 지표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간단히 적어놨으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댓글 하나씩 달아주실 때마다 수익 1%씩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많은 응원의 댓글 달아주세요. 아무 댓글이든 상관없습니다.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 방송 내용 정리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먼저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이것만 보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금리 동결 속 인플레이션 일시적일 것이라는 발언, 그리고 양적 긴축 감소에 증시는 반등했습니다. 일단 양적 긴축이 감소하면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좀 인식한 발언인 것 같아요. 물가 상승이 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적절하게 나와줘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이 좀 긍정적으로 증시엔 긍정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관련된 주가들 전체적으로 상승 반등하는 분위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발언이 나오자 트럼프의 반응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바로 금리 인하가 좋을 것이라고 연준을 압박했습니다. 이번에 금리 동결했는데 인하가 좋을 것이다라고 거의 뭐 반협박식으로 지금 이제 SNS에 올렸는데요. 이게 말만 하면 그나마 그냥 말뿐이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최대 또 다음 지금 이제 행동을 통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하는 말을 지금 완벽하게 이제 반대 흐름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는 흐름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중국 선박에 추가 이용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배가 미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선박이 머물기만 해도 지금 이제 추가적인 돈을 그 배가 얼만큼의 짐을 싣고 있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돈을 더 많이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건 사실상 관세 부과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통해서 물가 상승을 유도하고 미국의 경제 상태를 조금 위태롭게 하는 분위기를 또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들이 또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파월 의장이 단기적으로 반등시켜 놓은 시장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트럼프가 뭐 작정을 한 모습인 것처럼 현재 보이고 있어요. 뭐 어떻게 될지는 현실은 결과는 이제 까봐야지 알겠지만 시간이 지나봐야겠지만 현재 보이는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창과 방패, 파월 의장의 대결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 중에서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느냐, 뭐 사실 쉽습니다. 파월 의장은 사실 대응하는 쪽이고요.
이 중앙은행 총재는요, 까딱 잘못해서 발언을 잘못했다가는 전 세계 경제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방어적으로 하면서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지표 발표는 항상 늦죠. 예, 물가 지표 발표 나오는 거 항상 2월 달 지표가 3월 달에 발표되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되게 빨라도 한 달이 늦습니다. 다양한 지표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파월 의장이 조금 더 불리해지는 중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막 탄핵당하는 분위기가 나온 게 아니면 계속된다라고 하면 파월 의장이 불리한 구조다라는 것 정도는 인지하시고 가시고요. 실제 2018년도에도 그래서 한번 당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해당 부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 3월 21일 금요일 이후부터 분할 매수가 가능하나 지금 당장이 새로운 카드가 나왔죠. 중국의 추가적인 관세뿐만 아니라 중국 선박에 추가적인 이용세를 부과한다는 추가적인 이 관세 부과와 굉장히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행정명령이 진행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악재가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고 났을 때 매수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소액만 좀 접근을 하시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간 다음 주 정도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이번에 3월 말에 나오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엄청 큰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거냐? 4월달, 5월달 트럼프의 관세가 적용이 되고 나서부터 나오는 물가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가 진짜기 때문이죠. 해당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증시가 급락할지 급등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이슈를 꼭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어서 우리는 4월달, 5월달에 매수를 강력하게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지금부터도 지금 현재 자리에서 단기 하락이 좀 더 나오면서 저점 부분, 직전 저점 부분까지 가면 분할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1차 매수는 조금 더 미뤄져서 한 다음 주쯤 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해봤고요. 사실 간단하게 정리한 건 저도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거지 엄청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지금 바로 이어서 상세한 설명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영상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정말 상세한 분석이 중요하거든요. 하나씩 볼게요. 뉴욕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반등했다. 뉴욕 시장은 19일 현재 시간 지금 현재 연준의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왜냐? 금리가 추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금리를 4.25%에서 4.5%로 금리를 동결시켰지만 올해 두 차례 0.25%씩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언급하던 건데요. 확실히 한 번 더 말했어요. 지금 현재 상태 큰 문제였고 예고대로 두 번 정도 내릴 것이다라고 현재 입장을 다시 한번 유지했습니다. 물가에 최근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우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부과돼도 결국 일시적인 물가 상승일 뿐이다. 이거 금리 정책이 큰 변화를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계속 0.25%씩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을 시선을 바꾸지 않고 계속 유지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증시는 지금 현재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급한 불을 껐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트럼프의 정책이죠.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의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지만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이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GDP 전망을 좀 낮췄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높이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것은 일시적이다. 관세 정책에 의해서 경제 시장 조금 안 좋아지고 물가 상승 나오는 거 너무 일시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경제는 안 좋고 안 좋아지고 물가는 올라가는 요런 최악의 상태. 이게 왜 최악의 상태냐면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제를 부양시켜야 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 인하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최악이라고 하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고 자연스럽게 증시가 증식시키면서 증시가 반등했는데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반등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 자체는 반등했습니다. 어제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애플, 지금 현재 다양한 기업들 전체적으로 최근에 특히나 많이 눌렸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깊게 파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시적이라고 발언한 거예요. 그죠? 지금 근데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게 되게 어불성설인 게 뭐냐면 요즘에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뭡니까?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트럼프의 관세죠. 트럼프의 관세입니다. 그죠? 트럼프의 관세는 제대로 다 부과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사실 이거 이 관세 때문에 올라가는 물가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이다 마다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실 이걸 확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파월 의장이라는 이 그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은요, 이 중앙은행 총재는 이제 데이터를 보고 발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빠르게 앞서서 선제적인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언 같은 걸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멘트를 보면서 사실 그렇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멘트는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파월 의장의 자리에서 자리를 좀 생각하시면 이 발언이 의미가 있는데요. 현재 이 파월 의장은요, 중앙은행 총재고요. 중앙은행 총재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끼치고요. 특히나 미국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죠. 그런 이 입장에서 사실 자극적인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분은요, 경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이 자리에 선 사람들은요, 다른 자리에 있을 때는 과감하게 발언한 사람들도 파월 의장의 현재 중앙은행 총재 자리에 가면요, 말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말을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안심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자리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멘트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 이 상의 위치에서 어떤 발언을 주로 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반영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거라고 예상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앞서서 보셨다시피 중국 선박의 추가 이용세를 과세하면서 물가 상승을 유도하면 올라가겠죠. 왜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단기적으로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트럼프 이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의 발언을 그냥 그대로 이것만 믿고 가시면 안 된다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연준은 미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보다 0.4% 낮춘 1.7%로 조정한 반면 근원 PC 물가 지수는 2.8% 상승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조금 더 오를 거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의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 이런 물가는 상승하고 경제는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전망입니다. 뭐 중장기적인 전망까지는 아니고요. 이번 연도 내 전망이겠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앞서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관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새로운 행정명령이 가해지면은 이 예측은 의미가 없는 예측이죠. 경제 전망도 더 안 좋아질 거고요. 물가도 더 상승할 만한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파월 의장은 현재 경제 상황이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과 다르며 실업률이 완전 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과거와는 같진 않습니다. 과거처럼 엄청나게 안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실제 실업률 지표도 엄청나게 크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실업률 지표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요거는 뭐 바로 원래 보여드리려고 생각은 없었는데 미국 실업률. 미국 실업률 지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미국 실업률 지표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미국 실업률 지표를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좀 그래도 안정적인 바닥권에 좀 머물러 있는 모습 보이시죠? 최근에 잠깐 작년 8월 달 7월 달에 잠깐 상승하긴 했지만 단기적인 선제적인 금리 인하 조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실업률 지표는 좀 안정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이걸 보면서 탄탄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봐드렸지만 이제 실업률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기본적인 실업률은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해.
이런 사람들이 보통 실업률 지표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애초에 나는 일을 하는 걸 포기했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업률 지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지표를 하나 더 보면 좋은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U6 실업률이라고 해서 내가 일을 하기 싫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지금 현재 실업률 지표입니다. 해당 실업률 지표를 보시면은 급속도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급속도로 실업률이 올라가는 모습, 일자리를 가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실업률의 전체적인 고용시장은 안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의 발언도 이것도 멀쩡하고 괜찮다. 물론 1970년대보다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고용 시장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거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전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 조치를 취했던 8월 달보다 더 높은 8%대 지금 이제 실업률이 나와줘서 조금씩 일자리를 가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도는 인지하시면서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거는 앞서서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의 신호를 더 잘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금리 정책은 이렇고요. 추가적으로 양적 긴축 속도를 완화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양적 긴축이 뭐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런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경제 시장이 안 좋아지고 금리가 내려가죠. 금리를 다 내렸는데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막 경색돼서 금융시장이 막 망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미국 중앙은행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채권을 어마무시하게 매수해 줍니다. 채권을 매수해 준다는 건 시장이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양적 긴축은 뭐냐? 그걸 보통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걸 양적 완화라고 하고요. 양적 긴축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양적 완화와 반대말이겠죠. 양적 긴축은 말 그대로 반대로입니다. 채권을 옛날에 사들였던 거, 코로나 위기 때 사들였던 채권을 다시 시중에 갖다 파는 겁니다. 그 갖다 팔게 되면 시중에 유동성이 없어지겠죠. 그죠? 자연스럽게 시중의 유동성이 사라지게 하는 게 양적 긴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2022년도, 2023년도, 2022년도부터 시중에 너무 물가 상승을 일으키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유동성을 감소시켜야 됐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도 금리 인상이지만 양적 긴축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 양적 긴축이 매월 보시면 월간 2,500억 달러예요. 2,500억 달러 얼마인지 좀 감 안 오시죠? 하나 돈으로 말씀드릴게요. 2,500억 달러. 2,500억 달러는 하나 돈으로 하면 매달 36조입니다. 36조예요. 36조. 36조.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초에 이제 단위 자체가 다르죠. 매달 그냥 1년도 아니고 매달 36조어치가 시장의 유동성이 사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매달 사라지는 36조가 5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이게 원래 600억 달러, 정확한 수치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600억 달러쯤 됐을 거예요. 600억 달러, 그러니까 매달 한 60조 정도가 사라지다가 5월 달에 지금 이걸 줄였어요. 지금 25억 달러로 줄였고 이걸 또 50억 달러로 낮췄어요. 시중의 유동성을 좀 적게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은 기존보다는 긍정적인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치를 취한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진 않았지만 시중의 유동성을 풀어야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왜?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맞습니까? 그죠? 지금 미국 경제가 탄탄하고 괜찮다. 진짜 괜찮을 거면 우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냅둬도 적당히 괜찮을 것 같으면 그냥 냅두죠. 그런데 앞서 보셨다시피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고 이제 그만큼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해 주기 위해서 양적 긴축 속도를 완화했다.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속도를 줄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있네요. 연준은 지난해 5월에도 미국 국채 상환 한도를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축소하며 보유증권 감소 속도를 줄였다. 대차대조표 축소는 연준이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아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이다. 근데 이걸 시중에 있는 돈을 덜 빨아들이니까 시장의 유동성은 좀 긍정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연준은 2018년도에서 19년 양적 긴축의 부작용을 고려해서 이번 정책 변화에도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옛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옛날에 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불리한 싸움이야 애초에. 불리한 싸움이다 보니까 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실제 이런 것들을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거의 비웃기라도 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SNS에 말을 썼습니다. 트럼프, 금리 동결한 연준 압박, 인하가 훨씬 좋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또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금리 인하 압박을 가했다. 그는 SNS에 연준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트럼프는 4월 2일 미국의 해방일이라고 언급하며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했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트럼프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물가 상승은 너 탓이야라고 하면서 탓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관세를 올리는 입장에서 이렇게 할 말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항상 대중들은 지금 이제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의 발언을 그냥 따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 탓을 좀 시전하고 있는 거죠.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제 뭐 익숙하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심지어 이런 발언과 함께 그 말만 했으면 안 무서웠을 테니 이것 때문에 더 무서워집니다. 트럼프 중국 선박의 거액의 입항세 행정명령 작성 중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에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입니다. 진짜 무섭죠. 지금 현재 USTR은 중국 선사의 미국 항구 입항 시 그냥 미국의 항구에 들어오면 뭐 수출하는 거죠 사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 용적물 1통당 최대 10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00만 달러로 하면 하나 돈으로 하면 14억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1000달러 수수료 톤당 부과한다라고 합니다. 미국 조선업계 보호를 위한 조치이지만 석탄, 원유, LNG 수출 비용 증가로 경쟁력이 악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뭐 큰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예, 미국이 이야기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사실상 이건 그냥 관세 부과 더 올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온 선박이 미국에 오면 이제 미국에 오면은 애초에 지금 추가적인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산업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겠죠. 조선 산업을 망가뜨리기 위한 현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한국 입장에서는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지금 이제 모자른 배들은 한국이 만들고 있죠. 뭐 군함이든 아니면 이렇게 선적을 하는 선적함이든 결국에는 한국이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한국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게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관세를 올리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정책이라서 역시나 파월의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를 좀 안정시키는 거에 거의 뭐 찬물을 뿌리는 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계속 설명드리는 거죠. 새로운 변수가 계속 등장하니까요. 이러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실업 청구 건수는 아까 발표되었습니다. 뭐 예상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실업 청구 건수는 말 그대로 내가 실업을 했어요. 나는 이제 보조금 주세요라고 이제 신청을 하는 건데요. 그런 사람의 숫자가 이전 대비해서 좀 오르긴 했고요. 예측치 대비해서는 좀 덜 올라서 조금 그나마 조금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필라델피아 연은 지금 현재 활동 지수가 나왔는데요. 필라델피아 연은 활동 지수 자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제조업은 괜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 경제 지표를 보시면 뭐 어느 한쪽에서는 좀 안 좋아지지만 어느 한쪽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어서 미국 경제가 아직은 최악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태는 그래서 한 4월쯤 5월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규 시장은 반등했지만 그래서 프리마켓 시장은 더 계속 반등을 이어가진 못했고 관망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가 앞서 보셨던 중국 선박 회사들에 가하는 행정명령 같은 것들이 더 벌어지거나 미중 무역 전쟁이 더 심각해지면 더욱더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3월 20일입니다. 프리마켓 시장입니다. 뭐 지금 이건 실시간으로 변하는 거니까 직접 한 번 더 찾아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드리면 시장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면요. 맨 마지막은 제가 못 바꿨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미국 중앙은행 파월 의장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양적 긴축을 감소시켜서 유동성에 긍정적인 신호를 줬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일 거다. 트럼프의 관세 문제 되지 말고 일시적인 문제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정말 증시에 친화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것을 무시라도 하듯이 과감하게 반대의 발언들과 반대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과거 역사에도 한번 확인해봤지만 이런 상황은 트럼프가 유리하고 파월 의장은 유리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트럼프가 유리하고 지금 이제 파월이 불리한 게임입니다. 애초에 이제 공격하고 수비가 정해져 있는 게임이라서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보내고 다음 주 빠르면은 뭐 3월 21일부터 분할 매수하는 게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금액을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진 않고 다음 주 증시 좀 지켜보면서 증시가 지금부터 조금 더 조정받으면서 직전 곧 저점 부근까지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집중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은 4월달, 5월달 고용지표, 물가지표가 나올 때 한 번 더 큰 하락이 예고가 되고 있으니까 이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저점 매수를 준비해 봐야겠다라고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저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저도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깊게 분석해보고 과거 패턴들을 참고해봤을 때는 좋은 이야기는 바로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아쉽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를 막 잡고 막 괴롭히잖아요. 근데 이건 자신의 목적인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증시 친화적인 인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죠. 트럼프 1기 때에도 잠시 불황이 올지언정 4월달, 5월달에만 좋은 종목 잘 편입해 놓으시면 그 다음에는 대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증시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힘든 시간 잘 이겨내시고 힘내셔서 현명하게 이겨내셔서 다음 수익을 보는데 꼭 여러분들께서 대응 잘하셔서 참고하셔서 많은 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요 정도까지 오늘의 영상 내용 정리해 보겠고요. 저희 리얼미국 주식에서 실시간 정보 드리는 거 앞서서도 설명드렸죠. 메인 페이지에서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면 실시간 정보를 보실 수 있는 지금 현재 이 텔레그램 입장 가능합니다. 이 텔레그램 입장하시면은 100% 무료로 다 무료죠. 예, 이렇게 무료로 자료들 올려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상단에 고정된 메시지를 클릭해 보시면 증시의 저점과 고점을 알 수 있는 판단해 볼 수 있는 지표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도 공부하시냐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 또 정리해 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구독 버튼 따봉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따봉 버튼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